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신세계건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커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신세계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카드 뉴스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건설사들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거 정리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가시죠. 네,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PF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빌리브라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빌리브가 분양이 지방권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할까를 한번 조금 세세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건설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시면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제가 조금 추려놨어요. 현금이 1467억 딱 현금 자체로 있고요. 앞으로 받아올 돈 매출채권 3100억 정도 있고 금융자산들이 700억 원 정도 있어서 전체 자산 1조 1000억 중에서 이 정도 합한 거 한 5300억 정도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에요. 근데 유동부채가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거든요. 이게 전체 부채 9400억 중에서 7000억이 1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5,300억 원인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7,100억이라고 하면 당장 현금이 굉장히 빠듯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현금이 조달이 되지 않으면 정말 간당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기업이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수치는 2023년도 3분기 수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앞에서 제가 분양 위험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세계건설이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 그 빌리브 현장 명들이고요. 분양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률들이 지금 보시면 그렇게 평균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실제로 부동산 분양 시장은 이렇습니다만 분양률이 70% 정도가 딱 돼야 일반적으로 흑자 전환, 손익분기가 갈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0% 이상이 나와야 확실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분양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현장은 사실상 망하는 현장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신세계건설이 들어가 있는 현장들 보시면은 여기 서울하고 울산 조금 유명한 지역들 빼고는 다 20%에서 40%대죠. 거의 다 20%네요. 그리고 서울하고 울산이라고 하더라도 70%를 넘지를 못하니까 흑자 전환이 불가능한 현장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건설의 분양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건설사들, 예를 들면 태영건설이나 한진공영 예전에 다뤄들었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PF 문제가 되게 컸었다면 신세계건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서 분양률이 떨어지면 적자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선가 지금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어디서 땡겨올 거냐라고 하니까 최근에 회사채를 하나 발행을 했어요. 신세계건설이. 그래서 그 공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보니까 전체 건면총액으로 600억을 땡깁니다. 네, 600억을 땡겨요. 그래서 총 600억을 지금 어디에서 땡기냐 보니까 신세계 계열사한테서 빌리네요. 신세계 INC라고 하는 기업한테서 600억을 땡기고 있고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세계 이마트가 다 녹록치 않은 상황을 지금 견뎌나가고 있죠. 유통섹터에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전부 다 녹록치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게 신세계 INC고 유동성이 그래도 풍부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INC에서 신세계건설의 채권에 어떻게 보면 투자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쨌든 계열사라고 해서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고 신세계 INC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신세계건설 싫어한다. 나는 신세계 INC 보고 투자했는데 아무리 계열사라지만 신세계 INC가 자기 돈으로 신세계건설이라고 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굉장히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이자율을 굉장히 빡세게 쳐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계산되는 게 7.6%, 연 7.6% 받아가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만큼 7.6%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책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신세계 INC는 내가 어차피 남는 돈이라고 하면 그리고 신세계 INC가 그렇게 재투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에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현금이 놀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현금을 연 7.6%라는 수익률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거면 지지 않는 선택이다라고 이해를 했었던 것 같고 여기서 더 만족하지 않고 담보를 또 잡았습니다. 담보까지 잡았는데 연 7.6%예요. 담보가 뭐냐? 신세계건설의 사업장 공사대금 입금 계좌가 있는데
요거 예금 반환 채권 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대금 입금 계좌를 담보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기는 하지만 야 너가 나한테 7.6% 이자 못 갚고 원금 나중에 못 갚는다라고 하면 나도 공사대금 입금 받는 계좌 이거 어떻게 보면 신세계 건설 입장에서는 목숨줄이잖아요. 그 목숨줄 내가 이거 쥐고 안 놔줄 거야.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INC는 담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담보를 챙기는 동시에 금리도 높게 받아가는 그런 결정이 신세계증그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세계건설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PF 문제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들의 분양 이주 때문이었고, 근데 이 분양하는 현장에서 돈이 들어와야 자기 부채를 갚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는 유동부채를 전부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일단 계열사한테 돈을 빌렸다. 그 계열사는 신세계 INC라고 하는 회사인데 연 7.6% 플러스 공사대금 입금 계좌라고 하는 담보를 건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신세계건설이 상당히 의뢰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위기를 견뎌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